번째로 볼게 함수라고 하는 파트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함수, 자, 영어로는 펑션이고요. 자,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는 건 약간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약간 이런 느낌. x가 있고 y가 있고. x는 보통 뭐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값, 가변값. y는 그거에 대한 결과값.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 그리고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함수. 사실 두 개는 일맥상통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어떠한 이거를 인자값이라고 합니다. 값을 함수에 넣었을 때, 그러면 그에 따른 값이 나온다. 결과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같은 말로는 리턴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돌아오는 값이 나옴. 자, 이게 함수의 기본 컨셉인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비전공자 친구들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더 어려워. 아, 수학? 약간 그 막연한 뭐랄까 두려움. 가뜩이나 사실 함수가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거 나오면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해가지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부분이 이해가 됐다 하면 쿨하게 받아들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펑션에서 기인을 했어요. 근데 이 펑션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기능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함수를 비유할 때 기계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함수는 기계다. 기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작동하고 싶을 때, 그쵸? 이제 실행하고 싶을 때 실행 버튼을 누른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이 기계를 이제 작동을 시킬 때 넣고 싶은, 넣고자 하는 재료가 있을 때,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도 넣는다. 그 다음에 결과물을 갖는다. 약간 이제 이러한 순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각각의 용어들이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기계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은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definition이란 뜻이죠. definition. 네. 그 다음에 함수를 실행하고 싶은 시점에 그 함수를 실행시킨다. 이거를 함수 호출이라고 합니다. 함수 호출, function call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넣고자 하는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도 넣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아까 위에서 했던 인자값과 파라미터입니다. 재료를 매개 변수, 재료통이라고 할까요? 재료통. 이거를 매개 변수 이따가 나올 텐데 재료통에 넣는다.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받는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함수의 리턴입니다. 뭔가 이제 용어들이 좀 많이 등장해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다른 언어를 좀 공부를 해보셨더라면 거기서 말하는 함수랑 완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요. 이거는 직접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한번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반지름. 실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실수형 반지름을 재료로 넣고 그런 다음에 원의 넓이와 두 개를 해볼까? 아니다, 하나만 해봅시다. 원의 넓이가 결과물로 나오는 서클 에어리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름 끝에 괄호를 쳤잖아요. 요 소괄호. 요 소괄호의 의미는 이거는 함수다란 뜻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쨌거나 이 기계의 이름은 서클 에어리어고 여기 안에다가 이따 이제 재료를 딱 반지름 10을 딱 넣으면 원의 넓이 314가 뿅 튀어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일단은 얘를 먼저 기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기계도 있어야 실행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컴퓨터도 기계니까 컴퓨터를 사오던 뭐 믹서기를 사오던 아니면 직접 만들던 어쨌거나 기계는 존재해야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함수 또한 존재해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할게요. 자, 일단은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define이라는 의미로 def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 얘기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코드상에서 def라는 단어가 나와. 아, 그러면 이거 무조건 뭐다? 함수를 정의하는 정의부구나 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름 딱 써주는 거예요.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뭔가 단어 하나를 넣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싹 다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식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여기다가 프린트로 얘가 진짜 실행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다가는 반지름 R 인 원의 넓이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가 간단하게 기계를 하나 만든 거고요. 함수를 하나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또 있어. 우리가 이걸 딱 만들었다고 해서 얘를 실행을 시켜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방금까지 했던 작업은 요 작업이죠. 요 작업은 그냥 기계를 준비한 것뿐입니다. 그 얘기는 봐봐요. 우리가 믹서기를 사왔어. 그럼 지가 알아서 돌아갑니까? 지가 알아서 막 일해요? 아니죠. 우리가 버튼을 누르던 뭔가 우리가 이제 그 기계한테 야, 일 좀 해. 라고 뭔가 딱 신호를 보내야 그 기계가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냥 이 함수 하나, 이 서클 에어리어라는 함수는 존재는 하지만 실행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냥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실행을 시켜. 신호를 날려야 합니다. 즉 함수 호출을 말하는 거예요. 함수 호출이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도 기계 만드는 거는 어렵지만 실제로 버튼 누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함수 이름을 하고 그 괄호 안에 넣고 싶은 재료를 넣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 이러고 해서 실행을 해봤을 경우에는 얘가 지금 요 문장이 프린트 되는 것으로 보아 어쨌거나 이 부분, 요 함수는 1회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함수 측에서 r이라고 하는 변수에 10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또 프린트문을 통해 확인도 해볼 수 있었고. 그쵸? 자, 어쨌거나 일단은 실행은 됐다. 얘가 없으면 실행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봐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실행하고 싶은 부분에 반드시 이 문장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컴퓨터가 이 녀석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좋아. 여기까지 실행되는 것까지 봤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합니까? 자, 결과물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재료도 넣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함수도 실행했으니까 결과물을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해봅시다. 자, 결과물을 받을 때, 즉 결과물을 리턴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결과물은 이 리턴 키워드 바로 옆에 있는 요 값이 바로 리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쓰려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여기 프린트 안에다가 이렇게도 한번 넣어볼게요.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이렇게 총 2회가 실행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 넣어준 재료가 달랐기 때문에 한 번은 10을 넣었었고 한 번은 100을 넣었었기 때문에 이거 받아오는 결과도 각각 다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냥 대략적인 흐름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좀 이제 정리를 좀 해가야 되겠죠? 자, 함수 정의 방법. def라는 말을 꼭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수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매개 변수라는 게 들어갑니다. 매개 변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요. 일단은 내용 써볼게요. 함수가 할 일. 주르륵 쓰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자, 여기서 주의사항.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만드는 사람 마음이다. 그쵸. 이게 그냥 기계랑 똑같다니까. 이게 우리 기계도 기계 나름이잖아. 믹서기는 이게 딱 재료를 이렇게 넣어야지 얘가 막 이렇게 일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재료가 필요 없는 기계가 있어요. 뭐 컴퓨터, 뭐 핸드폰. 걔네는 전기가 필요하나? 뭐 어쨌거나 그런 것처럼 외부에서 뭔가 리소스가 없어도 되는 기계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함수도 받을 데이터가 있냐, 즉 외부에서 전달받을 재료가 될 값이 있냐, 있으면 매개변수를 만드는 거고 없으면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매개변수. 그럼 매개변수란 무엇인가? 매개변수는 뭔가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변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재료가 들어올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로 역할 변수. 여기서 그래요. 또 제가 자꾸 비유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딱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러면 뭔가를 넣으라는 얘기거든. 그쵸? 뭔가 이렇게 재료를 딱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없는 그냥 기계야. 그러면 이거는 재료를 넣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뭐 넣을 것도 없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때 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매개변수다. 그래서 외부 재료와 함수 내부를 매개해준다 라고 해서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엄밀히 따지면 인자값이랑 그다음에 매개변수 이 두 개는 엄연히 따지면 다른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자,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반드시 이제 콜론으로 여기 딱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인덴트를 해줘야 돼요. 들여쓰기를 해주셔서 얘도 이 내용은 여기서 이 내용은 요 함수 소속이다 라고 해가지고 꼭 이제 그 들여쓰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턴이라는 키워드 자체에서 좀 보면은요, 이 키워드는 얘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것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얘는 어쨌거나 얘는 우리가 굳이 안 넣어줘도 마지막에 자동으로 꼭 리턴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이제 모든 작업을 수행 후 마지막에 자동으로 리턴이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리턴이라는 키워드, 리턴의 의미. 잠깐만.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쓰자. 이거부터, 리턴 옆에 붙어 있는 그 값, 혹은 뭐 변수, 뭐 등등등 값이라고만 할게요. 값은 얘가 리턴 값이 됩니다. 즉 이거는 함수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리턴 옆에 붙어 있는 값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 여기에서는 요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리턴 옆에 붙어 있는 거. 얘가 이 함수의 최종 결과물이 된다. 자, 그리고 자, 리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싹 다 동시에 첫 번째로 리턴은 먼저 함수를 종료합니다. 돌아가라란 뜻이에요. 돌아가라.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를 종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함수가 호출되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또 볼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이 결과물 있죠. 리턴 값. 자, 리턴 값을 호출되었던 자리에 반환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딱 함수 배우면은 뭐가 많아. 그쵸? 양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딱 눈에 딱 봤을 때 눈에 확 안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거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도 받고 매개 변수 받고 뭐 이것저것 정의 방법도 봤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 매개 변수가 인풋을 의미해요. 들어가는 값. 그 다음에 이 리턴 값.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네모를 칠게요. 자, 이 부분은 아웃풋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인풋과 아웃풋. 그렇죠.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 우리 이 서클 에어리어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인풋이 되는 요거는 이제 R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은 에어리어라고 하는 변수에 결과물이 대입이 되면서 마지막에 리턴 이렇게 될 건데 어쨌거나 이 모양을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제 딱 10이 되었으면은 314가 나오고 100이 되었다면은 31,400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자, 일단 요건데 여기서 또 주의사항이 있죠. 자, 함수는 정의되었어도 이게 곧바로 실행되진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으면 반드시 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쓸게요. 미안해요. 이것만 봅시다. 얘는 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게 바로 함수 호출이죠. 자, 펑션 콜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말 그대로 그냥 함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불러오는 거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메모리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좀 이해가 좀 쉽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메모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호출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플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함수 호출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실행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함수 호출 방법을 좀 살펴보면은 잠깐만 아까 위에 어떻게 썼지? 얘는 이렇게 썼구나. 방법은 함수명 해놓고 인정. 여기서 주의사항을 좀 따져보면 얘는 매개 변수의 개수에 맞게 인자값을 넣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R이 매개 변수지 않습니까? 딱
R이라는 통로가 딱 하나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호출하는 부분에서, 즉 함수를 실행하는 부분에서 내가 값을 안 넣었어. 이렇게. 안 넣으면 얘가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터집니다. missing one required positional argument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누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R 자리에 들어갈 그러한 아규먼트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넣어줘야 된다. 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 호출까지 했으면은 리턴에 대해서 좀 잠깐 볼게요. 여기서 리턴이라는 키워드의 의미는 컴퓨터가 이 리턴이라는 명령을 만나면 하는 일은 함수를 종료하고 즉 현재 실행되어 있었던 함수를 끝내버리고 어디로? 함수가 호출되었던 코드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자리에 돌아간 자리에 결과값을 뿅 반환한다라는 건데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원래 그 코드는 이렇게 딱 스크립트가 딱 이렇게 있으면 한 줄 한 줄 진행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그 다음에 뭐 요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참고로 요 화살표는 뭐라고 하냐면은 스택 포인터라고 해요. 여러분 어셈블리 공부해 여기까지 그래요? 그냥 말 깊이 안 해야겠다. 갑자기는 어려우니까. 네, 아무튼 그러면은 다시 원래는 이제 코드가 한 줄 한 줄 진행이 되는 구조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일을 하냐? 컴퓨터가 진행을 막 해요. 우리가 요 테스트 01.python을 실행을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컴퓨터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define 키워드인 def를 먼저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컴퓨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명령이 아니네. 이거는 함수 정의하는 부분이네. 그러면 나는 이런 함수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그냥 넘어가자. 해가지고 이 인덴트가 되어 있는 요 블락을 그냥 읽어드리면서 아무 실행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요 부분은 우리가 늘상 써왔던 그런 일반적인 코드죠. 자, 이 코드를 그 다음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이거는 일반 명령이네. 그럼 내가 실행을 해야겠다. 하는데 여기서 참고로 그건 있어요. 이 대입연산자 기준으로요. 가장 먼저 실행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거 이제 오른쪽 맞죠? 우항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이 딱 한 줄을 만났을 때 지금 서클 에어리어를 호출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라는 값을 넣고 있구나. 하면은 이 오라는 값을 이제 딸랑딸랑 들고 이 함수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요 R이라는 통로에다가 5를 대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제 78.5라는 값이 에어리어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고 그 다음에 그 에어리어가 다시 리턴이 되면서 물론 프린트도 있죠. 프린트도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만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함수가 일단 끝나. 이제 요 서클 에어리어는 한번 끝났어. 그런 다음에 이 결과물이었죠. 78.5라는 값을요. 어디에다가 이제 함수가 호출되었던 요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 즉 실행 시점이죠. 실행 시점도 다시 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78.5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있는 함수가 모두 끝났으니 이 78.5라는 결과를 리졸트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순서를 좀 빠르게 써볼게요. 일단은 1번을 먼저. 1번이 얘. 1번. 그 다음에 여기 얘가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딱 실행을 하고 나서 요 자리에 돌아오는 거 3번.
그 다음에 다음 줄 4번, 그 다음에 다음 줄 5번. 근데 여기에서도 여기 이 부분, 이 부분도 지금 프린트 안에 함수 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가장 안에 있는 함수가 먼저 실행이 돼요. 그럼 얘도 또 똑같이 이 함수를 통해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100을 넣어줬기 때문에 얘는 이제 R은 100,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결과물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돌아온 결과물 가지고 프린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다 끝나면 내려오고 또 얘가 똑같은 게 또 호출됐어. 그럼 또 똑같이 실행을 했다가 또 끝나면 돌아오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 그래서 함수부터는요, 이제 그 무조건 그냥 이게 쭈르륵 내려오는 순서는 아니다. 얘는 함수 정의부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함수의 기본적인 얘기는 끝났는데, 자, 우리 점프 투 파이썬에서 얘기를 좀 더 봅시다. 자,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부터 볼게요. 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이 반지름 갖고 원의 넓이 구하기 하는 요 컨셉은 어렵진 않아요. 그쵸? 뭐가 있어? 그냥 칙 한 번 쓰면 끝인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거창하게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100에 제곱에 한 3.14 뭐 이렇게 해주면 결과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봅시다.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그 반복되는 부분을 한 뭉치, 즉, 하나의 기계로 만들어서 그러면 일일이 코드를 매번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갖다 쓰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여기는 없구나. 여기는 그렇게 안 써 있네. 그냥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요. 함수 용도. 일단은 첫 번째 반복 코드 중복을 방지한다. 그래서 반복되는 작업은 여기서 말하는 반복은 for문이나 while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작업은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제 호출해서 사용. 그럼 두 번째는 복잡한 작업을 미리 구현한다. 미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듈화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실 위에 있는 얘기랑 어떻게 보면 결과는 같은 얘기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 부분을 좀 뺄까요? 잠깐만, 미안해요. 여기서 그냥 미리 구현이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이게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네, 여기 점프트 파이썬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사실은 뭐 이렇게 단계별로 뭐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1단계 뭐 입력을 받는다. 2단계 뭐 연산을 수행한다. 뭐 3단계 뭐 원의 넓이를 구한다. 4단계 뭐 프린트하여 출력한다 하는 이런 스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스텝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얘는 그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의식의 흐름대로만 쭉 쓰면 끝나.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법이에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거 했으니까 다음엔 이거 하고 그 다음 이건 하고 그 다음 이거 하자.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편하게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면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 스텝별로 쪼개 놓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모듈화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각각 쪼개진 것을 하나하나의 각각의 모듈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필요할 때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제 1단계 함수, 2단계 함수, 3단계 함수, 4단계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실제로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스크립트에다가 호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러한 구조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장점.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부분, 뭐 아니면은 이런 모듈, 이런 모듈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딱 만들면 그 스텝의 경계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다 보면은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놓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얘가 각각 우리가 따로따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 내가 1번 모듈을 만들 테니까 넌 4번 모듈 만들어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분업을 해서 할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음. 이거에서 조금 시야가 넓혀진 게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음에 배울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쨌거나 요거 이 함수의 컨셉에 대해서 한번 잘 봐두시면은 어쨌거나 이제 그 각각의 프로세스를 명확히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명확히.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짜는 우리 과정에서는요, 사실 그렇게 함수가 오히려 되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는 게, 그래, 대충 함수가 뭔지 알겠고, 음, 뭐 이걸로도 이제 어느 정도 구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도대체 왜 쓰는 거예요? 이거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높아심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큰 프로그램, 좀 단위가 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함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함수는 이런 거 있죠. 지금 단어 끝에 소가로 들어가는 거. 요거. 프린트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뭐 인풋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풋도 그냥 인풋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꼭 이 괄호를 쓰고 뭔가 안에다 뭔가 집어넣고 했었죠. 뭐 딕트, 그쵸? 뭐 리스트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죠. 타입 뭐 이런 거. 그래서 단어 끝에 이렇게 괄호가 들어있었던 이러한 단어들은요. 그딱 셋 자료형 제외하고 모든 단어의 소가로 요 패턴은요. 셋도 아니야, 그쵸? 예,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만 외워도 되겠다. 모든 단어 끝에 소가로가 붙으면 무조건 함수입니다. 그죠?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 딱 대괄호 보면 리스트고, 이거 보면 딕셔너리고, 이렇게 보면 튜플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 단어 끝에 소가로가 딱 있는 패턴이다. 그러면 이거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구장창 호출만 해왔던 거고, 그냥 그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계속 사용만 해봤던 거고,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 본 거예요. 네, 뭔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았네요. 여기 이제 구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이것도 이제 점프 투 파이썬을 좀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요, 자동으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매개 변수와 인수. 여기서 말하는 인수가 아까 제가 말했던 인자값을 말합니다.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고 인수는 아규먼트. 그래서 매개 변수는 그냥 통로요 역할하는 메모리고요. 인수 혹은 인자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로에 들어가는 전달값을 말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해주네. 그쵸. 이 언어를 다 섞어서 용어를 섞어서 쓴다. 뭐 결과값, 출력값, 반환값은 다 똑같은 의미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네네. 여기는 되게 좋은 게 되게 디테일한 설명이 좀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값이 없는 함수, 즉 매개 변수가 없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함수도 있고 이럴 때는 인자를 넣어주지 않은 채로 실행을 해야 하고 반대로 아웃풋이 없는, 즉 리턴 값이 없는 함수도 있고 얘는 뭐 그냥 재료를 넣어주면은 딱 요 프린트 한 문장만 하고 끝나버리네. 끝나 돌아가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이걸 직접 한번 여러분이 그 파이참에다가 그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아까 같이 안 본 부분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매개 변수를 지정하여 호출하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 호출을 하는데 실행을 하는데 10, 20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서는 A는 자동으로 10이 들어가고 B에는 20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식의 호출을 또 해볼 수도 있어. add 해가지고 B에다가는 10, A에다가는 20 이런 식으로 인자값만 넣는 게 아니라 이 값이 어떠한 변수에다가 값을 넣을 것인지 지정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변화가 생기겠다. A는 20이 들어가고 B는 10이 들어가겠다. 라는 거예요. 다른 웬만한 언어에는 C나 뭐 C++이나 자바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파이썬이랑 또 이제 이 요즘에 나오는 언어들은 이런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 지정하여서 호출하는 겁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여기선 지금 입력값이라고 하는 게 인자값을 말합니다. 인자값이 몇 개가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프린트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메서드 오버로드 아시나요? 자바 공부하신 분들 중에 C++이랑 함수 오버로드. 자, 여기서 그 지금 말하는 게 함수 오버로드 아니다. 이거는 오버로드 개념이 아니라 죄송해요. 이거는 가변 인자인데 죄송합니다. 그 얘가 잘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프린트예요. 그런데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일단 얘는 무리 없이 잘 나와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프린트를 실행할 때는 인자를 한 개를 넣어줬고, 두 번째는 두 개, 세 번째는 5개를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 우리가 만들었던 요 서클 에어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매개 변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내가 실제로 이 서클 에어리어를 실행할 때 값을 여러 개 넣었다고 해봅시다. 얘는 안 되거든. 우리가 만든 함수에서는 이게 안 돼요. 왜? 여기서는 하라는 말은 뻔해요. 얘는 지금 한 개의 인자는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총 4개가, 여기는, 그쵸. 한 개의 인자만 받을 수 있지만 총 4개가 들어왔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 컨셉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프린트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자 값의 개수 제한 없이 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매개 변수도 여러 개를 만들어? 물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 사항이 있죠. 무한대를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가변인자라고 하는 요겁니다. 얘는 그냥 매개 변수 함수 만들 때 매개 변수 앞에 별표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def를 해가지고 뭐 show text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별표 s 뭐 그냥 이렇게 딱 만들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s를 한번 출력을 해요. 그리고 또 프린트를 해서 들어온 인자값 개수는 여기에 s 여기 length s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show text 해놓고 여기에 10 넣고 또 두 번째 호출을 할 때는 이번에는 뭐 여러 개를 한번 넣어봅시다. 아무거나 넣어도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는 건 될까?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무것도 안 넣는 것도 되네. 자, 지금 딱 이 부분만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좀 느낌이 오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볼만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쵸? 지금은 첫 번째는 10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인자값 값수 1. 그다음에 인자를 3개를 넣어줬을 때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인자값 값수 3. 아무것도 안 넣어줬을 때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인자값 값수 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들어온 인자값들 있죠. 자, 얘네들의 자료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의 자료형은 뭘까? 아무것도 보지 말고 한번 찍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이 S에는 뭐 어떻게 들어왔길래 이 인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들어왔길래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의 모든 결과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걸까? 문자가 나왔어요. 자, 문자 나왔고요. 문자 나왔고 튜플, 스트링, 그쵸? 대부분이 지금 다 문자형, 스트링형이라고 말씀했는데 지은 씨가 정답입니다. 튜플이에요. 튜플. 저 문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문자열이었다면은 지금 얘가 요게 그냥 예를 들어 하나의 문자열이다 하면은 랭스에서는 3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 한 글자 한 글자 다 세야 돼. 음.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그냥 딱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냐. 얘가 지금 괄호 쳐줬어. 우리 또 그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또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소괄호로 감싸져 있는 건 무조건 튜플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 돼요. 여기다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다가 하이 s라고 해주면 얘네들은 셋 다 튜플. 우리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나? 자,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슈플로 딱 감싸져서 이 한 세트가 S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파이썬은 이 튜플이라는 자료형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의 변수에 뭔가 넣어야 될 데이터는 여러 개일 때, 그때는 자동으로 튜플로 패키징을 해서 넣어준다. 이게 또 이제 파이썬만의 매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무제한으로 매개 변수를 받는 법, 인자값을 받는 법 하면은 이제 매개 변수 앞에 꼭 요거 별 기호를 꼭 넣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음, 그래가지고 참고로 그 프린트도 프린트의 원문을 보면은 이거 셀프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 요게 있어요. 여기에 그 우리가 넣어주는 값들을 싹 다 넣어줘. 얘도 앞에 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고 자 요거는 그쵸 넣어주는 수만큼 싹 다 더해주는 그런 함수네요. 이것도 한번 봐두시고 두 개 붙이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개 붙이는 것은 그 딕셔너리 형태로 받을 때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